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남들과 같은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다지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있었거든요. 아, 고부 갈등으로 며느리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사회가 어떻기에 고부 갈등으로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일까요? 지금은 꽤나 좋아진 사회라고는 하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아직까지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를 포함 고부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3, 4년 동안 사내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때 나이는 20살 후반으로 남편과 동갑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과 지인분들께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예의상 대꾸나 공감을 해주긴 했지만 딱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제가 그 사람들이 당하는 만큼 똑같이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더군요. 하지만 결혼 후 2년 만에 전 제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처음 데려와 인사를 시키던 날이었습니다. 저보다 3, 4살은 어려 보였고 부티가 나는 단정한 옷에 넘치는 자신감으로 더욱 반짝반짝해 보이더라고요.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사원이었고 둘은 1년 연애 후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물론 어렵지 않게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고 저한테도 동서가 생겼습니다. 동서가 생겼으니 이제 저도 시댁에서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명절이나 행사를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동서한테 괜히 호감이 가더군요. 똑같은 며느리 입장이라는 것도 동질감이 느껴졌고요. 동서, 앞으로 잘 부탁해. 친하게 지내면서 모르는 것도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 편하게 연락하고 지내자. 알겠지? 아, 네. 그나저나 형님은 일을 안 다니시는 건가요? 전업주부? 보다시피 애가 아직 어리잖아. 남편하고는 우리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서 잘 돌봐주기로 했어. 그 후에는 일을 다시 시작해 봐야지.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언니,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가끔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죠? 그럼. 회사 일 때문인데 어쩌겠어? 그래도 어머니껜 꼭 전화 한번 드리고 회사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비추고 가죠. 그러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네, 그럴게요, 형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도 집안 행사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 너무 미워하시면 안 돼요, 형님. 알겠죠? 아유, 그럼 당연하지.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이제 한 가족이니까 편하게 해, 동서. 그래도 참석 못할 경우에는 어머니 서운해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꼭 연락은 드리고. 알겠지? 네. 이렇게 상냥하게 조언도 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형님.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애교도 부릴 줄 아는 성격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회사 일 때문에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얼굴을 아예 못 보게 되면 오히려 안쓰럽기도 하고 직장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까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동서가 해야 할 일까지 일부러 제가 다 해주기도 하고 마음 불편해할 동서를 위해 제가 직접 전화해서 시댁 일은 신경 쓰지 말라며 부담감도 덜어주었죠. 동서 일 때문에 많이 바쁘지?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서 저녁에 다 같이 밥 먹고 잠깐 바람 쐬러 가려고 하는데 퇴근 몇 시에 해? 형님 어쩌죠? 저 오늘 야근하느라 참석 못할 것 같은데. 어머니께는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 일 때문이면 어쩔 수 없지.
그럼 꼭 전화드리고 혹시 도련님이랑 준비한 선물 있으면 그거라도 나중에 꼭 전해드려. 오늘 드리면 더 좋고. 아, 그리고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전해달라고 말해놨어요. 형님이 혼자 또 애쓰시겠네요. 제가 좀 바빠서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래. 일 열심히 해. 무리하지 말고. 이해는 한다고 했지만 사실 가끔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약간 우울해진다고나 할까요?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진 않지만 이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가족끼리 화목하고 싶고 제가 조금만 더 고생을 하더라도 타인에게 조금의 배려가 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주의라서 결국 제가 좀 더 애쓰는 쪽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해줬으면 하는 건 한 가지였어요. 제가 베푸는 호의를 고맙게 생각하고 동서의 입장과 사정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것 하나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와 제 사이도 편안해졌고 그와 동시에 저는 동서를 이해하고 제가 동서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젠 기본적인 전화를 하는 것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하지 않고 문자로 오늘 참석 못해요 하고 달랑 하나 보내놓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물론 열이 받기도 했고 화도 났지만 더 참기 어려웠던 건 시어머니가 동서의 편에 서서 저한테만 뭐든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주말에 시댁에서 도련님 부부와 함께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해야 하니 미리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죠. 동서, 내일 시댁에서 같이 밥 먹기로 한 날인 거 알지? 오후 3시부터는 같이 준비해야 하니까 늦어도 2시 30분까지는 꼭 어머님 댁으로 와. 알겠지? 형님, 이걸 어쩌죠? 저 내일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뭐? 내가 분명히 저번 주부터 말했잖아. 이번 주 말은 약속 잡지 말라고. 그럼 약속 최대한 빨리 마치고 와. 동서 없으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알겠지? 네, 뭐. 우선 한번 해볼게요, 형님. 통화를 마치고 나서 뭔가 제 말이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도 내일은 반드시 오라고 못을 박아놨으니 동서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오후 3시가 넘어도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점점 기분이 나빠진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주변이 시끌시끌하고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 카페인 것 같더군요. 동서, 지금 어디야? 벌써 3시 넘어서 4시가 다 돼가는데. 나랑 어머니랑 둘이서 벌써 시작했어. 얼른 와. 형님, 죄송해요. 지금 회사 여직원들이랑 커피 한잔하면서 이번 달에 기획해야 하는 보고서 회의 중이었거든요. 저 아무래도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죠? 그거 꼭 오늘 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주말에 동서도 시댁 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어? 그동안에 이해해주고 편히 봐줬으면 동서도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 그럼 저녁 먹기 전까진 꼭 갈게요. 저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끊어야 돼요. 미안해요, 형님. 동서? 그렇게 전화를 멋대로 끊고 진짜 저녁 먹기 전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차려진 밥상에 앉아 밥을 먹더라고요. 이미 준비는 다 했고 지난 일이라 굳이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밥 먹고 뒷정리나 시키려고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동서, 지금 뭐해? 밥 다 먹었으면 같이 정리해야지. 언니, 저 지금 약속 맞추고 너무 피곤한데 오늘만 언니가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뭐? 여태까지 친구들이랑 놀다 와놓고 뭐가 힘들다는 거야? 동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동서의 뻔뻔한 행동에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어머니가 후다닥 방으로 들어오셔서 동서가 아닌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제 눈을 살살 피하시더니 부엌으로 가시더군요. 전 뒤따라 어머니를 쫓아갔고 할 말을 했어요. 어머니, 동서 그냥 저렇게 두실 건가요? 오늘 분명히 약속 잡지 말고 같이 도우라고 했었고 전화도 했어요. 그런데 일 때문에 회사 직원들 만난다는 건데 어쩌겠니? 네가 이해해줘야지. 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음식 준비할 땐 안 온 건 이해할게요. 그런데 저렇게 밥만 먹고 바로 들어가서 쉰다는 게 말이 돼요? 적어도 뒷정리하는 것은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너랑 나랑 둘이서 하면 금방 하는데 못하러 힘들어하는 애를 끌고 와서 시키려고 하니? 이야기 그만하고 얼른 치우자. 어머니,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결혼하고 나서 집안 행사에 제대로 참석한 적 없어도 저 아무 말 안 하고 동서 배려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는 거 보셨잖아요. 그럼 너도 하지 마.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내가 다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비켜라.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아니긴 뭘. 뼈바지에 일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네 심보가 괘씸하다. 둘째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대해줘.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동서만 너무 편애하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물론 일하느라 배려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이건 동시에 인성과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저와 어머니가 처음으로 표정을 굳히며 이야기했고 섭섭한 마음이 크게 올라오자 자연스럽게 서서히 멀어지더라고요. 그 후 평소처럼 편하고 재미있던 시어머니와 저 둘의 관계는 어긋나 버렸고 어색해졌어요. 행사가 아니더라도 같이 식사를 하거나 도련님 부부와 모이는 날이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그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는 것이 싫어졌고 동서와 마주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었지만 그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확 터져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 사건이 지금의 가족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든 일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혈압 올라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다 같이 김장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전날부터 준비를 모두 마쳐놓았고 당연히 동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전 김장 당일엔 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동서를 편애한다고 해도 김장날까지도 얼굴 하나 안 비치는 건 선 넘는 거잖아요? 맞죠? 김장하는 시간에 맞춰 동서가 올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는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제가 보내놓은 카톡과 문자에도 답변이 없길래 참다가 전화를 해보기로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하지 말라면 난리를 치시더군요. 전 동서도 동서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동서만 감싸려는 어머니의 태도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네, 형님. 김장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안 그래도 저녁에 잠시 들리려고요. 지금 와서 같이 도와야지 왜 저녁에 와? 어디야? 또 회사 직원들이랑 카페에서 회의하고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 저 지금 잠시 타 지역에 나와 있어요. 다음 주에 있을 회사 팀별 야유회 사전 답사 때문에요. 그걸 왜 동서가 가야 해? 가족 행사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멀리 안 갔으면 돌아서 와. 어머, 형님. 혹시 어머니께 전달 못 받으셨어요? 오늘 김장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형님 김장 마치고 두 분이서 비싼 거 드시라고 용돈 보내드렸거든요. 어머니도 신경 쓰지 말고 저녁에 천천히 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어머니한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동서 앞에서 되게 쪽팔리기도 했고요.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도 약간의 제 눈치가 보이셨는지 김장에만 몰두하시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동서 김장 오지 말고 그냥 사전답사인가 뭔가 거기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아이, 네가 이해 좀 해라.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가야 한다는데 어쩌겠니? 너도 회사 생활 해봐서 알지만 시키는 건 힘들어도 해놔야 마음이 편한 거 아니겠니? 그것도 나름 이유가 돼야 이해를 하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어코 가겠다고 하고 꼭 필요한 지금 같은 상황은 만날 회사 핑계대고 안 나오려고 하고 이건 아니죠, 어머니. 그럼 어쩌니? 네가 일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도 회사 다녔어 봐. 내가 일을 시키겠니?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둘째 며느리처럼 아주 똑같이 대해줬을 거다. 거짓말. 어머니 지금 동서한테 용돈 받고 계시잖아요. 아까 통화로 다 들었어요. 어머니랑 저 김장하느라 고생한다고 둘이 비싼 거 사 먹으라고 용돈 보냈다면서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한두 번 그런 게 아닌 것 같던데. 설마 지금까지 동서한테 용돈 받으시고 시댁 행사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일은 몽땅 저한테만 하라고 하시고? 아유, 참. 아유, 그래 받았다. 솔직히 난 둘째 며느리 김장 떼고 행사 떼고 안 와도 된다. 용돈을 이렇게 두둑하게 주는데 일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넌 용돈은커녕 아무것도 안 주고 있으니까 네가 일을 더 하는 게 맞지. 안 그러냐? 어머니 정말 말씀을 너무 서운하게 하시네요. 그래도 동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이도 좋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도 없었는데 동서보다 돈을 못 벌어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못 드리는 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시끄럽다. 난 그런 거 몰라.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잠만 말고 얼른 저녁 되기 전까지 여기 대야에 있는 김치 먼저 담아. 좀 이따 둘째 며느리 줄 김치까지 예쁘게 잘해. 김장 때 코빼기도 안 비친 동서김치를 저보고 담으라고요? 제가 왜요? 가족끼리 좀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둘째한테도 김치 걱정 말라고 이미 말해놨어. 그러니까 얼른 너는 서둘러. 시간 없어. 회사 일 때문이라며 핑계대고 저한테 다 밀어버린 동서의 김치를 보고 대신 담으라며 윽박지르는 시어머니를 보자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무장갑을 벗어던지자 시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하신 듯 보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응? 시어머니 앞에서 결국 정신줄을 놓은 거야? 어디서? 네, 저 정신줄 났어요, 어머니. 더 이상 이 짓도 못 해먹겠네요. 못 해먹겠다니. 동서 김치 대신 좀 해주는 게 뭐 큰일이라고 시어머니 앞에서 그따위 막말을 해? 그렇게 버릇없고 예의 없는 동서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고 쓸데없는 고생하는 것도 싫어요. 더 열이 받는 건 어머니 태도예요. 용돈 많이 쥐어주는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고 동서가 돈 주는 사람 부려먹듯이 부려먹는데도 그저 좋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감 느껴져요. 저게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면 어쩔 건데? 응? 저도 며느리 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랑 다 하셨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둘째 며느리랑 알콩달콩 잘해보세요. 이 김장도 이따 동서 오면 마저 하시고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얘, 어디 가? 진짜로 가는 거니? 얘야, 야, 거기 안 서? 저 진짜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왔고 시어머니한테서 오는 전화와 문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는지 들어오자마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전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다 이야기했죠. 남편은 가만히 듣더니 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당분간 가족 행사에는 자기가 가겠다며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전 정말로 그 이후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어요. 행사가 있거나 시댁에 볼 일이 있는 날이면 남편이 직접 월차를 사용해서 가곤 했답니다. 이 사태를 보니 시댁 부모님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전화나 문자도 일절 답하지 않으니까 죄 없는 제 남편한테 마누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잘못 들어왔다 등등 한바탕 크게 쏟아부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가 한 잘못을 알기에 참고 참다가 싸움이 결국 났고요. 너네 요새 왜 그러냐? 며느리가 난리니까 이젠 자식 새끼까지 엄마한테 대들고 있네.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유. 엄마도 그만 좀 해요. 우리 와이프가 왜 시댁에 발을 끊었는데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잘해주고 신경 써드린 건 생각도 안 하고 돈 잘 버는 둘째 며느리는 버릇이 있건 없건 그저 좋다면서 감싸고 도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고요.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부 하디? 참 꼬라지가 못나도 어쩜 이렇게 못났니? 바쁜 동서 대신해서 김치 조금 담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그런다니? 겨우 김치 하나로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동안은 얼마나 싹싹하게 엄마한테도 잘했는데 한순간에 둘째 며느리만 편애하고 온갖 잡일은 우리 와이프한테 시키니까 그러지. 더구나 엄마부터가 재수씨 버릇을 잘못 들였어. 너까지 생각 없이 이럴래? 둘째 며느리가 회사에서 힘들고 돈 벌어오고 우리한테도 넉넉하게 용돈 주니까 너희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야.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말이 안 통하네. 우리 와이프가 왜 발을 끊었는지 알겠다. 그래, 돈이 그렇게 좋으면 앞으로 행사고 뭐고 재수씨랑 둘이 하던가 아니면 혼자 하세요. 저도 와이프가 시댁 가겠다고 할 때까지 당분간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 나쁜 놈의 자식. 고생해서 키워봤자 다 소용없지. 소용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남편도 저와 함께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물론 한동안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남편도 저도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에 못한 데이트,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을 우울하게만 보내지 않기로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쯤 지났을까요? 평소에 절대로 먼저 연락이 오지 않던 동서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말까 고민했었지만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별일이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형님, 대체 언제까지 시댁 안 오실 작정이세요? 벌써 한 달 넘었잖아요. 왜? 문제 있어? 어머니가 동서는 무척 아끼셔서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낼 줄 알았는데. 오붓한 시간이라뇨. 형님도 참. 그나저나 다음 주에 명절인데 그때도 설마 안 오시려는 건 아니죠? 아니, 안 갈 건데? 난 이미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당분간은 절대로 안 간다고. 동서는 그동안에 가족 행사고 김장이고 뭐 하나 한 게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머니랑 둘이서 해봐. 네? 전 일 때문에요. 그렇다고 어머니 혼자 그 많은 음식을 다 차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머니 혼자서는 못하시지. 나이도 있으신데. 동서는 이번에도 일 때문에 저녁 다 돼서야 오겠네. 그럼 그러지 말고 동서가 잘하는 행동 있잖아. 돈 보내드리는 거. 이번엔 다 사서 먹자고 해. 그럼 되잖아. 아, 제가 그 말을 안 해봤겠어요? 명절 음식 사서 먹자니까 그건 안 된다면서 본인이 직접 다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잖아요. 노인네가 고집까지 있으셔서는. 아무튼 이번 명절에는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혼자 다 하게 놔두실 거예요? 동서 진짜 대박이다.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돈으로 퉁치려고 했어? 웃자고 던진 농담이었는데 그 짓을 또 했단 말이지? 싸가지가 하나도 없네. 됐고, 난 안 가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알겠니? 뭐라고요? 형님!
솔직히 그 당시에도 시어머니가 미혼 상태였지만 동서와 통화를 하고 나자 그런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는 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다름 아닌 돈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싶었지만 혼자서 그 많은 양의 음식을 하고 나면 분명히 쓰러지시거나 건강이 악화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거의 한 달 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서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 때문에 명절에 음식할 시간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자 바로 답변이 왔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시라고 했죠. 오랜만에 뵌 어머니의 얼굴은 조금 어두워 보이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은 티를 내지 않고 딱딱한 무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일관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너한테 문자 온 거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예요? 명절 이야기 하려고 오신 거면 저는 갈 생각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한테 사과하려고 온 거야.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 몹쓸 짓 한 것 같아서 나이가 드니 그저 돈밖에 안 보이더라고. 둘째가 조금씩 주는 용돈이 그렇게 좋더라. 주변 사람들 만나면 항상 자랑거리였어. 그걸로 나름 낙을 삼았던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날 챙겨줬던 건 까맣게 잊고 말았지 뭐니. 정말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랑 연락 끊고 나서 많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배신감도 심하게 들었고 어머니가 너무 미웠거든요. 그래, 다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우리한테 발길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어. 돈보다는 따뜻한 마음과 온정이 더 소중했다는 것을. 둘째 며느리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 흔한 안부 인사를 할 줄도 모르더라.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네 생각이 참 많이 났어. 미안하다. 동서는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계속된 호의가 동서한테는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가 용돈 받은 걸로 둘이 합의를 본 상황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머니 동서가 한 행동들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어머니가 제대로 하나씩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러고 싶은데 솔직히 눈치도 보이고 그러다 다신 안 온다고 할까 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하셔야죠. 연 끊겠다고 해도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방치하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너무 힘들어져요. 강하게 나가세요. 다신 안 온다고 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눈치도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렵네. 당장 명절에도 안 온다고 못을 박아놨던데 직장 핑계로 안 온 게 한두 번은 아니다만. 어머니가 계속 동서 저렇게 방치하시면 동서는 계속 버릇없이 나올 거예요. 싸가지 없이 굴면 어머니가 먼저 다신 안 볼 사람 대하듯 대하세요. 그러셔도 되니까요. 어머니가 이번에도 제대로 안 하시면 제가 나설 거예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잘해볼 테니 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어머니와 먼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동서는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는 너무 반가워하면서도 눈치도 없이 친한 척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언제 오셨어요? 이제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 좀 마무리하고 오는 건데. 동서는 내가 와서 반가운가 봐? 어차피 내가 오든 안 오든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않았어? 에이, 형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같이 하려고 이렇게 일찍 왔잖아요. 그럼 형님 오셨으니까 저 잠시만 회사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이것저것 미리 서류 정리해두면 명절 끝나고 다시 일하기에 편해서요. 장난해? 내가 온 거 확인했으니까 동서는 다시 나가겠다고?
그 일 안 하면 해고당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서류 하나 정리하겠다고 이 바쁜 시간에 나가겠다는 말이 나와? 형님도 참, 그러니까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그쵸, 어머니? 동서는 어머니한테 자기 편을 들어달라며 도움을 구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음식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머쓱해진 동서는 한숨을 한 번 쉬고는 앞치마를 메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간중간 전화 받고 문자하고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3분의 1을 혼자서 빈둥거리더라고요.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고 저는 말하기도 입 아파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온 아버님과 남편 도련님이 약간 술에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명절이라 친척을 만나 한잔하고 들어온 모양이더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하던 이 모습도 갑자기 꼴보기 싫었어요. 소파에 누워서 밥을 기다리는 돼지 같기도 했고요. 동서 때문에 열받아 있었는데 그 세 부자의 모습을 보자니 짜증이 났습니다. 한숨을 쉬며 다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의 표정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을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데 맛도 없고 기분만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먹고 또 치울 생각에 심란해졌거든요. 모든 아내와 며느리는 명절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밥상 차리고 치우면서 시간이 다 가니까요. 오, 잘 먹었다. 음식 만드느라 다들 고생했어. 밥도 먹었으니 과일이나 좀 먹을까? 다 먹자마자 예상대로 일거리가 들어왔고 저와 어머니는 당연하게 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좀 쉬어야겠다면서 들어가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고 먼저 상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너 왜 여기에 있니? 밥 다 먹었으니 같이 치워야지. 얼른 나와서 같이 하자. 네? 어머니, 저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나머지 뒷정리는 형님하고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음식 준비 너만 했니? 솔직히 말해서 너보다 나랑 첫째가 더 많이 했어. 명절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쉬고 그러면 되겠니? 얼른 일어나라. 어머니, 제가 이번에 명절 보너스로 받은 거 있거든요. 지금 송금해 드릴 테니까 저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용돈만 던져주면 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니? 나랑 첫째가 무슨 고용분이? 네가 돈 주면 뭐든 해주는 사람들로 보여?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화내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성은이가 말할 때 진작에 너를 가르쳤어야 했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네가 나한테 준 용돈 때문에 그동안에 눈 감아 준 거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다간 너한테 독이 될 것 같아. 독이라뇨. 저 일 때문에 바쁘다고 먼저 배려해 주신 건 형님과 어머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저를 나쁜 사람 취급하시면 당황스러워요, 어머니. 그래, 그거야. 우리가 한 건 배려와 호의야. 그런데 넌 시간이 갈수록 그게 권리인 줄 알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보겠구나. 앞으로 네 동생인 만큼 형님 잘 도와주고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시댁 행사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 제가 참석 안 하려고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서운해요, 어머니. 솔직히 형님도 그래요. 자기 화나는 일 생겼다고 한 달 가까이 시댁에 발 끊겠다고 하는 것 나쁜 게 아닌가요? 그건 다 사정이 있었어. 너랑 나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서운한 것도 있었던 모양이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 같이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너도 좀 도와주렴. 네,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 편할 대로 행동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한 거 알았으면 지금 나가서 첫째 정리하는 거 돕고 기회 봐서 사과라도 하렴. 알겠지? 그렇게 동서는 고개를 숙이고 안방에서 터벅터벅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가오더니 미안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뒤따라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빙긋 웃으셨죠. 그러곤 소파에서 손 놓고 퍼질러 있는 남자 3명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동서와 저는 깜짝 놀라 동그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거기 남자 셋! 다들 일어나서 상 닦고 반찬 냉장고에 집어넣어. 돼지들 마냥 게으름 피우지 말고.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에? 아니, 당신 갑자기 왜 소리 지르고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은? 여자들은 명절 내내 밥하고 치우기만 하는데 당신들은 계속 먹고 싸고. 이젠 내가 며느리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너희들 가만히 못 두겠어. 앞으론 밥할 때도 도와주고 치울 때도 같이 도와줘. 알겠어? 그래 알겠어. 무서우니까 제발 소리 지르지 말고 상냥하게 말하라고. 아들들아, 일어나서 상 닦고 냉장고에 반찬 넣어라. 또 뭐 할 거 없어? 당신도 아들들한테 시키기만 하지 말고 둘째 며느리 옆에서 과일이나 좀 씻어. 앞으로 다들 똑같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거야. 다들 우리가 해주는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어? 솔직히 동서 버릇만 고쳐도 나름 성과를 느꼈을 텐데 어머니는 하루 만에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꽤나 오랫동안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셨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명절, 김장, 시댁 행사 모두 남녀가 동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준비를 어머니와 며느리가 한다면 설거지는 남자들이 하고 김장은 모두가 시댁 거실에 모여 수다를 떨며 즐겁게 했죠. 여행을 가더라도 여자들만 밥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도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분위기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인지 가족의 분위기는 더 화목해졌고 서로 간의 사이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어요. 부부끼리 싸우거나 토라지는 일도 훨씬 줄어들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동서가 들어와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동서와 저의 사이는 어떠냐고요? 물론 많이 가까워졌죠. 이제는 저한테 먼저 전화도 하고 가끔 만나 수다도 떨면서 언니 동생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와 동서를 똑같이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시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를 조금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동서는 예전과 다르게 많이 달라졌지만 혹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제 동서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그 마음 고치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는데 그걸 악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도 당신은 할 말 없을 테니까요. 이 사연을 들으셨다면 그 마음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세요. 또 한 가지, 밑도 끝도 없이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만 해도 큰 문제입니다. 조금 우울하고 슬픈 현실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 고마워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우습게 알고 호구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 또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도 선을 그어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에게 학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먼저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